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최근 전 세계로 화제가 되었던 북한의 장마 이후의 상황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범람한 지역들을 작은 배를 타고 사찰하며 고위급 간부들에게 엄청난 소리를 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는 정말 다른 상황에 많은 외신이 당황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일까요? 압록강의 물줄기가 넘쳐흐르기 시작한 그 순간 북한 신의주와 의주 주민들의 일상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첨단 기상 관측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미리 예보되고 대비될 수 있었을 재난이 북한에서는 그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습니다. 신의주의 한 주민 박철호 가명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새벽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우린 매년 이런 걸 겪어왔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물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물은 빠르게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라면 지하 주차장부터 천천히 차오르는 물을 보며 대피할 시간이라도 있었겠지만 북한의 낡은 단층 주택들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지붕만 보이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호수 위에 떠있는 작은 섬들 같았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하천과는 달리 북한의 하천 정비 상태는 매우 열악했고 이는 곧바로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사진 속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주민들은 지붕 위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즉시 헬리콥터와 구조보트가 투입되었겠지만 북한에서는 그저 기다림 뿐이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와 대피 시스템이 가동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통신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주민들은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홍수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와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여겨지는 배수시설, 제방, 조기경보 시스템 등이 북한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문제를 넘어 북한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신의주시 피해 현장 방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방문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 방식과 과정은 한국의 지도자들의 재난 현장 방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전용 열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헬리콥터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차량을 이용했겠지만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안전 문제로 인해 김정은은 느린 열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김정은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최신 통신 장비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대신 종이로 된 보고서와 오래된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태블릿 PC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겠지만 북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정은이 보트를 타고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보트는 낡은 목선이었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였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라면 최신식 구조보트와 완벽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현장을 둘러보았겠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김정은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었고 김정은의 방문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재난 현장에서 지도자의 방문은 즉각적인 구호와 지원으로 이어지겠지만 북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정은의 방문은 북한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지도자의 안전과 의전이 우선시되는 모습, 실질적인 구호 활동보다는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는 모습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체제 유지에 더 관심을 두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김영철 가명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그리고 다른 도의 소식도 들립니다.
모든 곳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와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러한 광범위한 피해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한국이라면 전국 단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졌겠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농경지의 피해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이미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심각한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비료와 농약, 첨단 농업 기술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산사태의 위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민둥산들은 홍수에 매우 취약하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에서라면 산림보건 사업과 사방댐 설치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했겠지만 북한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능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한국에서라면 첨단 기상 관측 장비와 위성을 활용해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은 그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홍수 피해의 확산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한 모습,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의 문제를 넘어 북한 체제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위기 대응 체계가 이번 홍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정은은 통일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위험이 증폭되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당 간부 이철훈 가명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기다리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북한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모든 결정은 평양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신 인프라의 부재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구조 요청이 이루어지지만 북한에서는 그저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과 효율적인 구조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의 부족도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전문 구조대와 의료진이 즉시 투입되겠지만 북한에서는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과 주민들이 구조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2차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북한 당국은 결국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했습니다. 자강도 당 책임비서와 사회안전상이 해임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시스템의 개선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겠지만 북한에서는 그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의 위기 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단순히 이번 홍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 체제 전반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한 주민 박성철 가명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홍수 때 우리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났어요. 위에서 뭘 해준 게 없었죠. 이래서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에서는 그저 숨죽인 불만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피해 복구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이 실질적인 복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함경남도의 한 건설 노동자 김민호 가명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구 명령은 내려왔지만 자재도 장비도 부족해요. 왼손으로 어떻게 복구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복구 능력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한국에서라면 대규모 장비와 첨단 기술, 충분한 자금이 동원되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주택 재건에 필요한 자재 부족이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라면 프리페브 주택이나 조립식 주택을 활용해 신속하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겠지만 북한에서는 그저 비닐과 판자로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경지 복구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라면 대규모 장비와 비료, 종자 등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에 농지를 복구하겠지만 북한에서는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와 교량의 복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라면 첨단 공법과 고품질 자재를 사용해 더 나은 상태로 복구하겠지만 북한에서는 그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후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양의 한 대학생 이지원 가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돕고 싶지만 우리 삶도 너무 힘들어요. 국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복구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선전과 구호만으로는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홍수 피해 복구의 문제를 넘어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홍수는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체제, 그리고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의 극명한 대비는 두 체제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와 대응 과정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차원을 넘어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평양의 한 대학 교수 김현우 가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번 홍수를 보면서 그게 과연 실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북한 당국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함경북도의 한 20대 청년 박지혜 가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재난이 일어나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첨단 장비로 구조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회의가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적 대책과 선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과 일심 단결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노동자 최동철 가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번 고난의 행군을 이야기하며 참으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와 그에 대한 대응 과정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선, 과학기술 발전,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안들입니다.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홍수 피해는 북한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 비효율적인 체제, 주민들의 어려운 삶 등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는 한국과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한반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SBS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해당 내용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압록강 범람으로 인한 북한의 홍수 피해가 상당한 곳으로 보입니다. 지붕만 남긴 채 마을이 통째로 침수된 지역도 있는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현재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압록강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북한의 홍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소는 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에서 삼천정의 경지를 비해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재를 보면 이 일대 마을이 지붕만 남긴 채 완전히 잠겨 바다처럼 결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신의주시 피해 현지의 전용 열차를 타고 가 열차 안에서 전국 비상제 회의를 열고 홍수 피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은 직접 보트를 타고 심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 지역들에서 공시다발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위기와 관련해 통일적인 지휘가 보장되지 않아 위험이 증폭됐다 직무수행을 고위부 임명까지 발생시킨 대상 엄정국 회의에서는 자당 책임비서 사회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정치국 결정서에서 국가적 영향을 총 집중해 피해 복구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